매일매일 또 난장판을 연출해 주시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국민의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 창당을 위해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발기인 대회. 발기 많이 나오네요. 오늘 뭔가 발기가 주제인가요? 네. 일본어로 가르쳐 드릴까 발기? 뭡니까? 쉽습니다. 뽑기. 뽑기. 뽑기? 예. 롯본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 그거에 발기. 롯발기예요? 아이 참. 롯발기는 무슨 뜻이야? 롯본기. 그거는 네. 한자로 6본. 그건 달라요. 6번의 발기? 6분기. 유기내가 떠오르네요. 알겠어요. 예. 그래요. 살아있네요, 역시. 살아있네. 대단하네. 역시 좋았어. 역시. 김명석이를 못 알아듣더라고. 검스 살수도 못 알아듣고 짜증나게 말이야. 껌스예요. 어떤 그 게 언니는 덜 굶어서 그래. 그래. 그렇구나. 덜 굶어서 그래. 데니아도 모르고 말이야. 짜증나게. 네, 그래서 발기인 그리웠습니다. 대회를 가졌습니다. 6번기 하니까 6번 발기 탁 나와야지. 톡톡 시간 하면. 기준 시간이 중요하죠, 사실. 1년에 6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요. 네. 1년에 6번 최악이네. 네. 하룻밤에. 한 달에 6번도 적어. 그럼 하룻밤에 6번. 하룻밤. 알겠습니다. 오창석 가능해? 아유, 가능합니다. 아마 마지막 제는 끝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안철수는 정당 역사상 보기 드문 무거운 무더기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발기인 대회에 대해서. 179명을 징계했다라고 하는데 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갈라질 집안이잖아. 이게 징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오히려 안철수 역시 속 좁은 새끼네 라는 것만 대내외에 알리는 거야. 그래서 당내에서도 반대했다고. 근데 왜 해요? 고집이지. 안초딩의 고집이. 너 나쁜 놈이야라는 걸 반드시 얘기 한번 하고 가야겠다. 나를 열받게 하다니. 그렇지. 그런 거죠. 용서할 수 없다. 사장님 마인드네 아직도. 그렇죠. 궁예의 마인드죠. 누가 그러니까 정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차피 헤어질 집안인데 발기래. 어차피 헤어질 건데 발기 왜 하냐? 발기 5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아니, 야, 어차피 헤어지는데 발기 혼자 하고 뭐하냐. 그렇지. 나 진짜. 그렇네요. 답답하네. 헤어질 때 헤어지도록 발기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국민의당 중재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중재파들은 아무리 중재해도 이미 끝난 판이에요. 갈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중재파들이 어디로 갈까? 저는 지금 중재파들이 반반이거든. 네. 그 분당하는 세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결국은 잔류할 것이다. 민평당? 예, 민평당으로 갈 거라고. 민평당으로 합류한다. 왜냐면 중재 대부분이 호남 출신 사람들이야. 지역구 호남입니다. 김동철, 주승용, 황주영, 박주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역 구민들이 안철수를 왜 따라가냐.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고. 결국은 선택은 그러면은 유권자들 압력을 굴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근데 중재파도 좀 사실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게 정말 중재가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명분 쌓기예요? 간제 비파죠. 예, 간제 비파요. 간 보는 거예요. 명분 쌓고. 네.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저울질하는 중.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평당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민평당으로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유승민 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들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는 지역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결국은 그거야. 우리가 중재파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마지막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어라도씩 중재한다고 쇼하는 거죠. 결국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헤어지는 거거든. 아, 그럼요. 헤어지는 기정사실인데. 지금 16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민평당 합류할 사람. 네네. 근데 여기에 비례대표가 몇 명 섞여 있거든요. 그럼 빼면은 14명 정도밖에 안 돼.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20석 안 되죠. 교수단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재파가 들어오더라도 20명 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의당하고 뭐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교섭단체만 꾸려보자. 예전에 뭐 의원 꼬주기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 꼬주기 아니래들 어쨌든 교섭단체 연대.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렇게 되거든. 그 사람들은 정의당도 있고 또 명분도 더 쉬워요. 그 사람들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통합 바른정당 일로 못 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더 나아 오히려. 그리고 캐스팅 보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거지. 정의당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의 바람, 개인적 바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의당에서 반대하겠지 뭐. 그쵸. 사실 이제 숫자 싸움이 되는 정의당 건데. 사람들이 또 댓글로 모아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근데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정의당 입당했다고. 네, 문다혜 씨가 그 대선 직후 입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987 영화 관람을 이정미 대표가 주최했을 때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다른 딸의 인생일 뿐이라고 네, 했던 그렇죠. 멋진 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해서 20석을 만들게 되면 국당 바당 통합정당이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의석 변화. 그러니까 안철수가 바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뭐하러 저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례대표를 무조건 데려가겠다는 생각이잖아. 출당시키지 않겠다는 게 안철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례대표 나 같으면은 오히려 잘 됐어. 그당 안철수 따라가가지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사사건건 욕하고 라디오 가서 TV 가서 맨날 안철수 욕하고. 그러니까 욕할 것도 얼마나 많을 거야. 그럼. 이 우리 이상돈 의원 얼마나 파이팅 넘칩니까? 그러니까 계속 욕하는 거야. 어디 나가서 그냥 당대표로 그냥 씹어먹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당은 어느 당이요? 안철수 당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욕할 거라고. 훨씬 나아. 보내줘. 그냥. 근데 약간 예전에 한 30명 있을 때 서너 명이 반대하는 거랑 20명 있을 때 서너 명 반대하는 건 다릅니다. 그쵸. 캐스팅 보트 입장에서도 20명이 자기 원내대표를 꾸려졌더라도 서너 명이 반대해서 당론이 한 대로 안 모아지면은 사실상 의미 없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늘 서너 명은 반대쪽으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언론의 특성상 말이죠. 당대표 잘한다. 이런 건 기사 안 써줘요. 아, 절대 안 당대표 씁니다. 개새끼 하면 써줘. 그런 사람들만 정두원이 요즘 왜 이렇게 여기저기 불러다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흔들리고 이러니까 불려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 유승민 보내줘라 좀 그러고 있잖아. 결국은 나중에라도 보내줄 거다. 시끄러워. 야 가라 이제 좀. 이러지 않을까. 예, 깔끔하게 보내주고 그냥 새당 살림하는 게 좋아요. 세수는 그거는 새 부대에 담으세요 그냥. 정치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랬어. 뭘 끝까지 듣고 가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사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도 약간 변태기가 있네. 비례대표 사람들이 또라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국회의원직 보장되는 그걸 박차게? 나 같아도 안 버려. 끝까지 남아서 바닥바닥 싸울 거야. 좀 뭐하러 내보내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중재파로 의원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있는 거죠 전당대회가? 뭐 새벽에 네. 기세 전당대회를 새벽에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기습적으로 새벽에. 스위스 월드컵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새벽에 치킨 시켜야 되나? 현지 시각을 지키지 않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은혜가 또 그러겠네. 국민의당 왜 새벽에 전당대회를 하냐고. 추억의 이름. 네. 그래서 윤은혜 맞지? 네 맞습니다 윤은혜. 그래요. 베이비복스. 네 시차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안철수가 지방선거 이렇게 선수로 나갈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없죠. 그러면? 없는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승민이 군불 떼고 있잖아. 나가라. 군불 떼고 있기 때문에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네. 근데 뭐 안철수는 그 초딩 고집으로 유승민도 꺾지 않을까? 합당하고 나서는 합당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합당하고 나서는 안 나간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득을 해서 통합의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길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간부 안아무개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은 모욕감과 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단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이런 인성도 안 된 쓰레기가 누군지. 진짜 쓰레기다. 예. 당시 2010년 10월이면 법무부 장관은 이기남이고요. 파렴치한이네요. 간부 안아무개 검사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입니다. 안택은 이름 바로 한 거예요? 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내일쯤 되면 까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나갔을 수도 까질 수도 있겠네. 왜냐면 이틀 뒤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당시 검찰국장이 막았다 그랬거든. 시기적으로는 검찰국장은 최교일 경북 영주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 방송에 나갈 때쯤은 다 까지겠지만은. 어쨌든. 안 검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법조팀장 단에다가 이제 이야기한 게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 안태근 이름 말했어. 안태근 맞네. 네,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그때 다시 입장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그때 사과 요구 받은 일이 없고 해당 검사에 대해서 불이익 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드러날 때까지는 실명 보도 자제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을 했고 1차로. 그 다음에 추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지만 지랄하네.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 미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행위를 한 것 자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받자 인사 보복을 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서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정말 검찰 집단이 꼰대 집단이거든.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다만 간부들을 통해서 사과를 받기로 했는데 그 위에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폭로에 나선 거고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네 사건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 이후에 전결권 박탈. 그 다음에 인사발령 났다. 본인이 왜 인사발령 났는지 경고를 받고 모르겠다는 거거든. 이유가 있으면 그거 하나 사과를 요구한 거 하나 라고 하는 거죠. 인사보복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파함은 커지겠네요. 현직 검사가 그러게요. TV에 나와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니 현직 검사가 왜 없는 걸 지어내. 그렇죠. 안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요거 안태근이고 뭐고 싹 다 박살나겠는데. 2010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 2위입니다. 그래요? 네. 귀남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어렵게 꺼냈으면은 그러게요. 조사를 해야죠. 얘기가 있네요. 사실 여자로서 뭐 이게 뭐 일 이런 걸 떠나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성추행 당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서검사도 지금 어렵지만 뭐 술 먹고 와서 엉덩이 계속 만졌다. 옆에 주위 검사들 다 있는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야, 근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또라이 같은 진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가족 위로하러 이런 곳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론 없는 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없는 곳에서도 쓰레기지만 있는 곳에는 더 쓰레기. 더 쓰레기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주인공자가 한두 명만 나와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죠. 진짜 끝인 거죠. 끝. 그럼. 이민 가야 돼. 최교일은 모르겠습니다. 최교일은 뭐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네. 우리 최근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여상규 뭐 현직이면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도 전혀 그 사람의 의원직에는 변함이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네. 참, 어떻게 쓰레기들은 하나같이 그 집단에 있을까? 다 자유한국당에 있어. 레드 라벨 딱 붙여놓은 것 같아. 조심하라. 끼리끼리인 거죠. 한 집단, 황우여랑 같이 한 집단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 속속 골라 정말 대단한 집단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의심할. 청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본인이 맡은 반 학생들을 왕과 노비 등 5개 층으로 구분한 카스트 제도요. 신분제 학급을 운영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수업 중에 왕 게임 한 거예요, 뭐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왕, 귀족, 중인, 평민, 노비 이렇게 칠판에 적어놓고 예를 들어 숙제를 안 해왔다든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든가 하면 왕에서 귀족으로 강등. 귀족에서 중인으로 강등, 이런 시스템이에요. 조선시대에서 오셨나요? 우리가 교관 규칙을 어겼을 텐데, 예를 들면 떠들지 않기, 다른 반 아이들과 이야기하지 않기, 이성과 관련된 이야기 금지, 비속어 사용 금지 등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걸 가지고 그렇게 욕을 해야 되나?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5계급으로 나눴는데, 평민하고 노비는 내려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대부분 왕 귀족에서 왔다 갔다 했대. 중인으로 가도 금방 올라왔죠. 금방 올라오고, 금방 올라오고 이렇게 했고, 중요한 거는 학부모 참관 수업을 했어요. 그때도 이걸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여기에 대해 지적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거든. 아마 중인으로 떨어진 애가 엄마한테 중인의 반란. 이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학부모 갔을 때도 문제가 없었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조사를 했잖아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아이들은 우리 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쌤이 잘해준대. 다른 쌤들보다 우리 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아니, 근데 보니까 신분이 강등된 학생이 다시 원래 신분으로 돌아가려면 PT 체조, 그리고 깜지라고 하죠, 우리는. 빡빡이 이거. 깜지,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게 적용이 됐다라고. 근데 이게 저랑 이 작가님은 약간 좀 그런 게
저희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사실은 깜짓쓰라고 하면은 안 때리고 깜짓쓰라고 하니 얼마나 좋은 선생님이에요. 근데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약간 생각이 다를 수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요즘 감수성 없네요. 체육형 표현을 쓰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이들 자체는 선생님을 탓하는 애들이 없었어요. 그냥 그리고 첫 번째 조사 때는 뭐 PT 빡빡이 얘기도 없었고 그냥 다만 한 두 명 정도 아이가 그래도 내가 중인 되니까 기분 나쁘더라. 요런 얘기만 했지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어쨌든 시끄러워져가지고 학교에서 이 선생님을 일단 배제 다니면서 배제시키고 아동 전문기관이 조사를 하니까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그럼 이거는 정서적 학대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는 교우 단절 규칙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성하고 관련된 이야기 금지하고 다른 반 아이들하고 이야기하지 않기 이거는 대체 왜 하는 거죠? 뭐 비속어 사용 금지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거 애들이 좋아했다고 하고 학부모도 참관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계급으로 뭔가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뭐 루비 다이아몬드 이런 걸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런 걸 굳이 계급도 사실은 말이 안 돼. 이 선생님이 왕노비 이런 거는 제가 말도 안 봤을 되는 때는 그냥 이 선생님이 다음 학기에 그 조선 시대에 이런 계층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는데 좀 변명이 좀 이상하지? 네. 다음 학기 학기를 선행학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교육에서 잡혀가야겠네. 아니 근데 피해 학생 학부모가 학교 측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축소해서 더 정신적 고통이 컸다. 이 중인 부모님인 것 같아요. 중인이나 평민이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잠깐 뭐 그냥 그 시간에만 뭐 국사 시간에 잠깐 놀이로 한다 이런 거는 괜찮을 텐데 몇 개월 동안을 계속 반 운영에 적용을 해왔다면 이거는 안 되죠. 뭐 왕들끼리만 놀고 제 중인이니까 놀지 마. 막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좀 예전에 그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명이 이유 없이 왕따 당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한 번 역할극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한 명을 선택해서 저 친구랑 얘기하지 않기 놀이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고 부당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 번 정도 실험 정도로 그걸 이제 깨우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나눠놨다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우열관계를 알게 모르게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역할극 놀이를 1시간 뭐 이런 거 나쁘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학기 정도 쭉 이끌어 왔다는 거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뭔가 성인으로서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하네요. 약간 의견이 좀 나뉘는군요. 여기서 이거를 굉장히 민감하고 중대하게 보시는 그런 의견과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의견이 좀 체벌을 많이 당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다니실 때. 뭐 때리면 맞아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제 한 거는 알겠는데 그 방식 자체에 대한 거는 지탄 받아야 되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구들 사이에서 약간 위화 관계를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게 있어서 조별로 경쟁이 좀 있었어요. 조별로 해서 그 가장 점수가 높은 조는 마지막 한 달의 마지막 날에 마지막 주 뭐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떡볶이를 사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먹고 싶으니까 조별 애들끼리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의 점수를 우리 조끼리 그냥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라 우리 조의 점수를 떨어지게 하는 친구를 우리 일주일 동안 그 친구 왕따 시키자. 걔랑 말하지 말자. 우리끼리 그걸 정했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걸려 선생님한테 진짜 많이 혼났었거든요. 어떻게 혼났습니까? 그냥 손바닥 맞고 그 후로 선생님이 조별로 뭐 하는 걸 없앴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 이제 학생들의 정서 발달이나 교육을 위해서 부정을 하지 말라는 교육도 있고 긍정을 유도하는 교육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교육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렇게 하지 않는 걸 해서 신분제를 강등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했을 때 포도알 같은 걸 이제 표를 줘서 스티커를 하나 줬어요. 상을 주는. 네. 누적이 많이 된 친구들한테 뭘 주는. 저는 네. 그런 교육이 오히려 더 낫지 그렇죠. 않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논란을 키우면 키울수록 안 좋은 걸로 번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선생님의 취지와는 전혀 반대로 보이기 때문에 좀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모르겠어. 지금 학교에서 체벌이 안 되잖아요. 체벌 안 되죠. 체벌이 안 되기 때문에 깜깜이라든가 빽빽이 쓰는 거라든가 또 PT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사실은 욕을 하죠. 근데 교사들은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불만이야. 그러니까 교사들은 뭐만 터지면 그냥 무조건 교사 탓인데 그 우리들은 체벌도 없고 뭐 어떻게 그러면 애들을 관리하냐는 얘기지.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런 불만을 또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교권 얘기 이제 하는 거죠,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선생님들의 입장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아니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불만 폭발이라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욕하는 거고, 학생 인권만 있고 교사 인권은 없느냐, 뭐 이런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좀 재미있게 하려고 시도한 건데 이거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쓰레기로 매도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력이 3년 차인가 4년 차인가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경력이 짧다 그러더라고. 약간 초임 교사네요. 그래서 뭐 연륜 경력이 좀 있는 그런 그 교사들로 추정되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좀 보면은 좀 미숙한 것 같다. 하지만 그 의도나 그 운용함에 있어서 그걸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배 교사들의 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에 있는 그 연합뉴스 기사는요. 네. 압도적으로 선생님 편이 많아요. 이게 최고 그 따봉 좋아요. 부터 쭉 내려가면 다 그거야. 다 기자 욕하고 선생님 뭘 잘못이야. 다 이런 댓글이에요. 참 희한하지? 그러게요. 파격적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요. 뭐 파격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충분히 평범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난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건에서 무조건 선생님 쓰레기짓 했다. 이렇게 하기도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의도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는 방식에 대한 건데 왜냐면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쓰레기가 되려면 노비를 누군가를 만들어서 안 좋게 만들었다면 정말 욕을 먹겠지. 왕따를 시키든지. 평민하고 노비는 한 적이 없어요. 노비하고는 말하지 않기 막 이런 거면 잘못됐겠지만. 평민 노비는 내려간 적이 없고요. 중인도 한두 번 정도밖에 없었다 그러더라고. 거의 왕귀족 이렇게 했다가 하니까. 그냥 뭐 만약에 반에 요즘 한 20명쯤 안 되나? 25명? 24명? 그러면 선생님이 좀 악의를 가지고 했다 그러면 평민 노비 한 대여섯 명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알겠어. 피라미드 구조가 됐어야 되는데 알겠는데 좀 부족했다. 네, 그러니까 미숙했다라는 말이 미숙 승강제하는 것 같네요. 네, 1부 리그, 2부 리그. 네. 아이고,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의도나 취지에 비해 방식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네. 근데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아니 뭐 어쨌든 왕노비로 가는 거는 좋은 일은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빽빽이하고 PT. 네. 아직 학교에서 체벌이 안 되니까 요런 얼차려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얼차려인데 군의 방식. 근데 PT가 팔 벌려 뛰기 아니에요? 맞아요. 예, 팔 벌려 뛰기. 이게 어떻게 애들한테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고통을 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 난 그건 좀 이해는 안 가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PT를 막 300번씩 시키고 막 이러지 아니, 그건 않는 아니겠지. 이상. 그러면 군대도 그렇게 안 시켜요. 이런 것도 이제 못하게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라는 거냐 이렇게 반발이 있을 수 있죠. 군대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군대에서 PT 600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에요? 네. 60번도 하사 202기 옥치현 아직도 기억나 이름. 이 새끼 진짜 잡히면 진짜 계속 밥 마지막으로 먹는데 발 외쳐서 꼬고 밥 먹었다고. 밥 먹는데 발 꼬고 밥 다리 먹었. 꼬고? 다리 꼬고 밥 먹었다고. 600번 할만했네. 그래서 그래요? 합리적인 겁니까 600번이? 밥 먹다 나가서 600번을 했어? 너 먹은 걸 다 소화시켜 주겠어. 나와 이렇게 하더만 600번 하라고 하더니. 내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 600번에. 600번 너무 야만적이다. 100번을 잘못 들었나? 아니 근데 저기 뭐야 저기 훈련 가면 유격 훈련 가면 그쯤 하루 종일 하는데 PT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는 게 누적 600번이랑 스트레이트 600번은 다르더라고요. 너무 셌어 진짜. 와 근데 PT 600번 하는 남자 좀 멋있긴 하다. 아니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잠깐 아까부터 육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네. 아니, 육을 좋아하시네. 육관대사랑 결혼해. 아까 6번에 꽂히네요. 예, 교사의 징계 말씀하셨는데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의 징계 규정이 18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학교장이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교장 선생님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그래서 담임비호사가 징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니 이걸 징계라고 할 수 없잖아 그런데. 그럼 PT 체제가 징계라고 할 수 있나? 얼차려. 징계죠. 아니 징계라고 하면은 뭐 징계죠. 한 오리걸음 정도 돼야 징계 아니에요? 그래요? 네. 오리걸음보다 징계 범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학생에게 신체를 움직여서 뭔가 벌을 주면 다 징계를 아니 들어가는 그거는 학교장도 할 수 없는 거지. 신체적 벌은. 예전에도 체벌을 할 수 있는 것도 학교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원칙대로 하자면. 지금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법에 나온 징계는 뭐 유기정학이라든가 근신이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징계를 말한다. 네. 근신 유기정. 초등학교 때는. 아, 예전에도 체벌은 학교장의 권한이었어요? 네. 그 뭐 리바이어던이었네. 그럼 다 위임한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징계해,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건 뭐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네.
자, 저희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의 합류로 새로운 코너가 또 하나가 마련이 됐습니다. 아, 풍성해졌네요. 네. 손변의 유죄와 무죄 사이. 네, 뭐 그 사이는 원래 무릎과 무릎 사이가 짱이었는데. 네, 어떤 주제로 꾸며지나요? 사실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네. 이 코너명은 뭐 제가 정한 건 아니고 피디님께서 네, 누가 정해도 딱 알겠네요. 네. 장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해주셨고. 장명가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주에 한 주에 어떤 화제가 된 사건이라든지 꼭 한번 법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얘기해볼 만한 그런 사건들을 함께 좀 논의를 해보고 싶고요. 네. 네, 꼭 뭐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는 뭐 그런 형사 재판뿐만이 아니라 뭐 전반적인 그런 사건 사고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인론을 해보고 싶은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입니다. 두 가지 사건인데요. 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아시죠?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렇죠. 네, 2016년 5월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 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고 이제 도서지방에 근무하는 이제 선생님들의 교사의 안전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뜨겁게 논의가 됐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게다가 재판도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녹음하는 날 기준이죠. 1월 29일. 29일에 예,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사실상 재판이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파기환송되어서 다시 재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검사나 피고인들이 재상고에서 대법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달라질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이 벌써 가물가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이 사건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요. 2016년 5월 21일 밤에였습니다. 이제 섬마을에 그 학부모 3명이 여교사에게 이제 식사 자리에서 술을 이제 강권하죠. 그래서 이 여교사가 술에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이 이 여교사를 데리고 그 여교사의 관사로 이제 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애초에 그 강간을 시도합니다만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실제로 강간이 있었는데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게 아니라 이미 이제 그 만취된 상태에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준강간이 됐고요. 특수강간. 네, 특수준강간 미수가 있었고 또 특수준강간 이렇게 있었는데요. 1심에서는 징역 12년, 13년, 18년 나왔어요. 1심에서. 네. 2심에서는 이거 합의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7년, 8년, 10년으로 확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네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요. 2심 판결을 이제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그 대법원 얘기하기 전에 네. 1심에서 18년 한 놈이 18년 받은 거는 다른 범죄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합산해갖고 18년 받은 다른 거고. 범죄? 다른 성폭행 범죄 있었어. 그게 이 사건 때문에 발각된 거야. DNA 있어. 대전이었나 그렇죠? 네. 예. 대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8년 받았고 13년, 12년 이렇게 받았는데 2심에서 10년, 8년, 7년 깎인 거는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를 썼다라는 점하고 두 번째는 모의가 없었다.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모의가 하면은 모의를 해서 하면 이게 흥행이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공모를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죠. 좀 중요한 거였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성폭행 같은 경우는 피해 당사자가 옛날에는 피해 당사자가 고발 안 하면 이 사건은 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피해 당사자가 뭐 오케이 했기 때문에 이제 줄어드는 건데 기존에 파기되기 전에 1심하고 2심에서 왜 그러면 그 앞부분에 미수 부분에 있어서 공모가 없었다고 본 것이냐. 이게 사실 이동을 각자 따로따로 했습니다. 따로따로 했고 그런 걸 볼 때 이걸 이 정도는 공모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것인데 하지만 대법원과 이번에 파기환송심은 이렇게 봤죠. 그게 아니라 이 공모라는 게 뭐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뭐 합의서를 쓰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시다 화이팅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암묵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잘 보면은 한 명이 이제 그 박 씨와 이 씨가 이제 은밀하게 식당을 이제 그 술자리 중간에 식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요. 그리고 또 박 씨가 이 교사를 데리고 식당을 갔는데 2분 있다가 이 씨가 스미터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김 씨는요. 이 박 씨가 여교사들의 관사로 간 다음에 이제 그 박 씨와 6번이네요. 네. 전화를 6번 걸다가 계속 5차례는 통화하고 불발됩니다.
이런 걸 볼 때 6번째 통화가 된 거네요. 네, 이런 걸 볼 때 공모다. 네, 실제로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말을 안 했을지 몰라도 정황을 볼 때 공모 사실 인정하기는 충분하다라고 한 거죠. 이 사건 참 답답한 게 이게 다들 학부모들이잖아요. 네. 학부모 남성 3명인데 한 명이 이런 못된 생각 할 수도 있어. 그렇잖아. 그럼 나머지 말려야지. 2명이 말려야지. 씨발 이거를 참 이해할 수 없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1심보다는 형량이 적네요. 그러니까 1심이 18년, 13년, 12년, 네. 2심이 10년, 8년, 7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 15년, 12년, 10년이거든. 그러니까 1심과 2심의 중간으로 때렸습니다. 딱 중간이에요. 이거 적절하다고 보세요? 다들? 글쎄요, 이게 뭐 죄만 놓고 보자면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우주로 쫓아내야 개인적으로는 들지만 또 이제 형량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어느 정도 형을 선고했는지 여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양형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면 네. 법원에서도 아주 고심 끝에 나름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합의했다는 부분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점이죠. 그리고 1심 선고 후에 중형이 선고됐잖아요. 18년, 13년, 12년. 그 다음에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합의를 합니다. 합의라는 게 단순히 합의금 주고 받고 끝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만으로도 저희 합의했습니다. 합의서 받았습니다라고 제출을 하면은 참작이 되고 또 요즘에는 합의를 하면서 아예 좀 제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써주는 걸 조건으로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피해자가 네네. 결국은 합의가 됐다는 점을 당연히 중요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심에서는 합의를 못했어요. 그래서 18년, 13년, 12년 난 거고 2심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10년, 8년, 7년인데 파기환송심에서 합의는 했으나 공모가 인정됐기 때문에 1심과 2심의 중간 15년, 12년, 10년 네. 이렇게 결론하면 될 것 같은데 손 변호사 말처럼 다른 성폭력 사건 마찬가지다. 특수 강간이 있어도 이 정도 형량이 나온 건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야 이 판사들 하겠지만은 성폭행 사건에서 꽤 중형이 되었다. 양형 기준에 봤을 때는 최대치로 때렸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최대치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지금은 네. 다만 합의까지 했고 피해자가 선처를 이제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이야기했는데도 이 정도 형량 선고된 거는 글쎄요 뭐 다 반성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 형량 선고된 거는 낮은 수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동범죄거든. 더 세게 때렸어야 돼. 근데 이거는 당시 좀 문제가 있었어요. 사건에. 문제가 있어서 12년 나왔.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는 15년, 12년, 10년, 그렇게 네, 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들어가서 반성 열심히 하고 나와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니, 요런 것들은 빵에 가서 존내 두들 맞습니다. 아, 그래요? 존내 두들 맞아요. 특히 강간죄는 존내 두들 맞기 때문에. 조두순은 왜 안 맞았지? 맞았을 겁니다. 독방 아니에요, 독방? 네, 독방입니까? 네, 독방일 겁니다. 운동할 때 처음 맞아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혼자서? 특히 아이들. 이런 것들은 많이 두들 맞아요. 새끼들 말이에요. 더 맞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사건 또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참 화제의 그런 사건이었는데 네. 미스터 피자. 아. 네.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 네.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았는데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네. 보복. 보복. 기존에 이제 가맹 점주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잖아요. 영업했죠. 그런데 그 중에 치즈 통행세 등등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이제 탈퇴를 하고 또 새롭게 또 자신들이 만든 그런 브랜드로 또 영업을 했습니다. 피자집을 만들어서 네, 한 네. 거죠. 피자 연합이라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치즈와 소스 공급하지 말아라 라고 거래처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또 게다가 이게 인천에 동인천역점하고 이제 이천점이 있었는데 이제 약 150m, 60m 떨어진 곳에 직영점을 내버립니다. 보복 입점이죠. 네. 근데 보복인데 그건 뭐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인데 그거는 크게 사실은 형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게 이제 높지 않은데 문제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량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근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이거 횡령하고 배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29억 원 횡령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배임은 뭐냐면 아들 급여를 2,100만 원에서 9,100만 원 올려주고 아들이 법인카드 2억 원 유용금에 사용하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로열티 7억 6천만 원 면제하고 권리금 13구 부사 이런 거. 배임하고 횡령은 굉장히 큰 특가법 위반 사항인데. 네, 액수에 따라서. 네, 그런데 지금 검찰이 9년을 때렸는데
1심이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네. 이거 집행유예.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을 4년간 유예했죠. 그러니까. 석방이 된 거네요. 예, 3호 시스템, 3사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네, 3사.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죄 판결 선고된 게 일단 이른바 치즈 통행세. 이게 뭐냐면은 이게 중간에 필요 없는 회사를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치즈를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치즈를 만드는 회사로부터 이제 미스터 피자 본사가 치즈를 사면 돼요. 그래서 그 치즈를 이제 가맹점주들에게 이제 공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치즈 만드는 회사로부터 사오는데 이 정우현 전 회장의 동생이 만든 회사,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그 회사가 이득을 본 거죠. 치즈를 사서 미스터 피자 본사에 팔았으니까. 치즈 브로커인가요, 그러면? 네, 마진을 남긴 거고 그만큼 미스터 피자가 비싸게 치즈를 산 거고 그만큼 또 가맹점주도 손해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돼서 결국은 기소가 된 거죠. 이게 횡령이다라고 한 건데 이게 횡령으로 인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인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치즈 통행세를 설계한 게 정 전 회장인 건 맞고 또 동생한테 이익을 몰아준 거는 맞다. 그런데 이거는 부당 지원이죠. 이거는 인정됐습니다. 유죄로. 하지만 이게 중간에 회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미스터 피자가 유통 마진 57억 원만큼 손해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만약에 이거를 항소해서 2심으로 간다면 과연 이게 무죄 판결이 또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계에 대해서도 약간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복 입점 관련해서도 아니 본사가 할 수 있다. 직영전 낼 수 있다. 라고 봐서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기 대해서 비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스터 피자가 그동안 직영점을 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점들, 포인트들에 대해서만 했는데 동인천점하고 이천점이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그런 것 같아요. 출점을 했는데 그게 보복이라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거 같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문제다.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죠. 네, 부족하다라고 본 건데, 그리고 또 이제 가맹점이 있다가 미스터 피자 입장에서 이제 폐점을 하면 그 상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직영점을 내거나 아니면 새로운 가맹점을 받는 거는 당연한 일이다. 일반적이다. 즉 보복 의도가 없었다라고 본 것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보복 의도가 없는지 약간 좀 의문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다른 프랜차이즈들 웬만한 갑질은 다 무죄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갑질의 면죄부를 안 좋은 선행 사례를 남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2심 판결이 더더욱 중요해졌다. 검사가 항소를 할 걸로 보여요. 그리고 또 법조계 내에서도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너무 형식 논리에 치우친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형식 논리라는 게 좀 이게 본말이 전도된 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정확히 봐야지라고 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은 좀 결과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논리를 나중에 생각하다 보니까 형식 논리를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끝까지 확정돼서 유지될지 여부는 좀 의문이기도 하고 이제 참고적으로 유죄 판결 선고된 부분은 이제 허위로 임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상당 부분 또 회사에 또 메꿔 넣었어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집행유예가 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또 미쳤죠. 네. 다 인정을 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그 임금 받았던 부분은 또 메꿔 넣었습니다. 네, 이것도 참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어때요? 미스터 피자 변호사 누군지 알아요? 혹시? 정우현 전 회장이 현직에 있을 때 법조인들하고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구나. 네, 활발했습니다. 법의 허점을 약간 잘 파고 들어갔겠네요. 그때부터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린 건가?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이제 법조인들과의 교류,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아니라 좀 높으신 분들하고 교류하고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즐겨서 그런 게 또 자주 목격되기도 했죠. 네. 이분 변호사가 고향 후배라고 하네요. 근데 특수통 네. 출신인데 네. 2008년에 삼성 특검팀 네. 있었고 2010년 그랜저 검사 있었고 그렇게 수사한 사람이네요. 잘 나갔네요. 잘 나갔네. 입장에서는. 예.
알겠습니다. 없죠. 없는데 나갔으면 좋겠어요. 유승민이 군불대고 있잖아. 나가라. 군불대고 있기 때문에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네. 근데 뭐 안철수는 그 초딩 고집으로 유승민도 꺾지 않을까? 합당하고 나서는 합당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합당하고 나서는 안 나간다 그럴 것 같아요. 뭐 어떻게든 마지막 순간까지도 설득을 해서 통합의 길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길을 어떻게 개척해 나갈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30일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간부 안아무개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공공연한 곳에서 갑자기 당한 일은 모욕감과 수치심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일단 장례식장에서 성추행했다는 이런 인성도 안 된 쓰레기가 누군지. 진짜 쓰레기다. 예. 당시 2010년 10월이면 법무부 장관은 이기남이고요. 파렴치한이네요. 간부 안아무개 검사는 굉장히 유명한 검사입니다. 안택은. 아, 이름 바로 아는 거예요? 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내일쯤 되면 까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방송에 나갔을 때는 나갔을 수도 까질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이틀 뒤에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를 당시 검사장이 검찰국장이 막았다 그랬거든. 시기적으로는 검찰국장은 최교일 경북 영주시 국회의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우리 방송에 나갈 때쯤은 다 까지겠지만은. 어쨌든. 안 검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법조팀장 단에다가 이제 이야기한 게 처음에는 오래된 일이라 가지고 사실관계를 잘 모르겠다. 안태근 이름 말했어. 안태근 맞네. 네, 기억나지 않는다.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그때 다시 입장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그 일과 관련해서 그때 사과 요구 받은 일이 없고 해당 검사에 대해서 불이익 줬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드러날 때까지는 실명 보도 자제를 부탁드린다. 라는 말을 했고 1차로. 그 다음에 추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오래전 일이고 문상 전에 술을 마신 상태라서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 미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행위를 한 것 자체 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의를 받자 인사 보복을 했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일단 서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사실 정말 검찰 집단이 꼰대 집단이거든.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론화시키지 않고 다만 간부들을 통해서 사과를 받기로 했는데 그 위에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폭로에 나선 거고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갑자기 사무감사에서 네 사건 못한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서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검찰총장 경고 이후에 전결권 박탈. 그 다음에 인사발령 났다. 본인이 왜 인사발령 났는지 경고를 받고 모르겠다는 거거든. 이유가 있으면 그거 하나 사과를 요구하나 라고 하는 거죠. 인사보복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파함은 커지겠네요. 현직 검사가 그러게요. TV에 나와서 했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아니 현직 검사가 왜 없는 걸 지원해? 그렇죠. 안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지. 요거 안태근이고 뭐고 싹 다 박살나겠는데. 2010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실시간 검색 2위입니다. 그래요? 네. 귀남이.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가 어렵게 꺼냈으면은 그러게요. 조사를 해야죠. 얘기가 있네요. 사실 여자로서 뭐 이게 뭐 일 이런 걸 떠나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이걸 밝히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면 성추행 당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서검사도 지금 어렵지만 뭐 술 먹고 와서 엉덩이 계속 만졌다. 옆에 주위 검사 다 있는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대답을 하는 게 쉽지 않죠. 야, 근데 어떻게 장례식장에서 사람이 또라이 같은 진짜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아니야? 그러니까 가족 위로하러 이런 곳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물론 없는 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만 이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없는 곳에서도 쓰레기지만 있는 곳에는 더 쓰레기. 더 쓰레기지. 근데 이거는 만약에 주인공자가 한두 명만 나와도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할 거죠. 그렇잖아. 끝인 거죠. 끝. 그럼. 이민 가야 돼. 최교일은 모르겠습니다. 최교일은 뭐 현직 국회의원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네. 우리 최근 지난주 토요일에 나왔던 여상규 뭐 현직이면 뭐 자기 마음대로 얘기해도 전혀 그 사람의 의원직에는 변함이 없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온. 네. 참, 어떻게 쓰레기들은 하나같이 그 집단에 있을까? 다 자유한국당에 있어. 레드 라벨 딱 붙여놓은 것 같아. 조심하라. 끼리끼리인 거죠. 한 집단, 황우여랑 같이 한 집단을 묶어놓은 것 같아요. 대단해요. 그런 사람들은 속속 골라 정말 대단한 집단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눈을 의심할. 청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본인이 맡은 반 학생들을 왕과 노비 등 5개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중재파들이 반반이거든. 네. 그 분당하는 세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철수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결국은 잔류할 것이다. 민평당? 예, 민평당으로 갈 거라고. 민평당으로 합류한다. 중재 대부분이 호남 출신 사람들이야. 지역구 호남입니다. 김동철, 주승용, 황주영, 박주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역 구민들이 안철수를 왜 따라가냐. 계속 이러고 있을 거라고. 결국은 선택은 그러면은 유권자들 압력을 굴복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돼요. 근데 중재파도 좀 사실 좀 답답하게 보이는 게 예. 정말 중재가 되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럼 뭡니까? 이거 명분 쌓기예요? 간제 비파죠. 예? 간제입할 간 보는 거예요. 명분 쌓고. 네. 어느 쪽이 조금이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는. 아직까지도 저울질하는 중.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민평당으로 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민평당으로 안 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어쨌든 유승민 쪽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책들을 다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거는 지역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결국은 그거야. 우리가 중재파들이 그렇게 노력했는데 마지막까지 노력했는데 안 됐다. 우리는 열심히 했다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어라도씩 중재한다고 쇼하는 거죠. 결국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차피 헤어지는 거거든. 아, 그럼요. 근데 헤어지는 기정사실인데. 지금 16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민평당 합류할 사람. 네네. 근데 여기에 비례대표가 몇 명 섞여 있거든요. 그럼 빼면은 14명 정도밖에 안 돼.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부족하죠. 20석. 안 되죠. 교수단체 안 된다고. 그래서 중재파가 들어오더라도 20명 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정의당하고 뭐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교섭단체만 꾸려보자. 예전에 뭐 의원 꼬주기 있지 않았습니까? 의원 꼬중이 아니래들 어쨌든 네. 교섭단체 갚아야 연대. 되겠네. 예.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으로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결국은 정책적으로는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그렇게 있잖아요. 되거든. 그 사람들은. 정의당도 있고. 또 명분도 더 쉬워요. 그 사람들은 뭐 자유한국당이나 통합 바른정당 일로 못 가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한테는 더 나아 오히려. 그리고 캐스팅 보트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거지. 정의당하고 연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저의 바람, 개인적 바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정의당에서 반대하겠지 뭐. 그쵸. 사실 이제 숫자 싸움이 되는 정의당 건데. 사람들 또 댓글로 모아는. 그렇습니다. 일단 아니 근데 문재인 대통령 따님이 정의당 입당했다고. 네, 문다혜 씨가 그 대선 직후 입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1987 영화 관람을 이정미 대표가 주최했을 때 같이 봤다고 합니다. 그건 뭐 다른 딸의 인생일 뿐이라고 네, 했던 그렇죠. 멋진 말.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민주평화당이 어떻게 해서 20석을 만들게 되면 국당, 바당, 통합정당이 이제 캐스팅보트 역할을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의석 변화. 그러니까 안철수가 바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더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거야. 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가 뭐하러 저런 행동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비례대표를 무조건 데려가겠다는 생각이잖아. 출당시키지 않겠다는 게 안철수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면 비례대표 나 같으면은 오히려 잘 됐어. 그당 안철수 따라가가지고 사사건건 발목 잡고 사사건건 욕하고 라디오 가서 TV 가서 맨날 안철수 욕하고. 그러니까 욕할 것도 얼마나 많을 거야. 그럼. 우리 이상돈 의원 얼마나 파이팅 넘칩니까? 그러니까 계속 욕하는 거야. 어디 나가서 그냥 당대표로 그냥 씹어먹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당은 어느 당이요? 안철수 당이에요. 이러면서 계속 욕할 거라고. 훨씬 나아. 보내줘. 그냥. 근데 약간 예전에 한 30명 있을 때 서너 명이 반대하는 거랑 20명 있을 때 서너 명 반대하는 건 다릅니다. 그쵸. 캐스팅 보트 입장에서도 20명이 자기 원내대표를 꾸려졌더라도 서너 명이 반대해서 당론이 한 대로 안 모아지면은 사실상 의미 없는 캐스팅 보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늘 서너 명은 반대쪽으로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언론의 특성상 말이죠. 당대표 잘한다. 이런 건 기사 안 써줘요. 절대 안 당대표 씁니다. 개새끼 하면 써줘. 그런 사람들만 정두원이 요즘 왜 이렇게 여기저기 불러다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 흔들리고 이러니까 불려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 유승미 보내줘라 좀 그러고 있잖아. 결국은 나중에라도 보내줄 거다. 시끄러워. 야 가라 이제 좀. 이러지 않을까. 예, 깔끔하게 보내주고 그냥 새당 살림 하는 게 좋아요. 세수는 그거는 새 부대에 담으세요 그냥. 정치판은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랬어. 뭘 끝까지 듣고 가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실 가망이 없기 때문에. 안철수도 약간 변태기가 있네. 비례대표 사람들이 또라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기 국회의원직 보장되는 그걸 박차게? 나 같아도 안 버려. 끝까지 남아서 바닥바닥 싸울 거야. 뭐하러 내보내 그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떻게
중재파로 의원들의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있는 거죠 전당대회가? 뭐 새벽에 네. 기습 전당대회를 새벽에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기습적으로 새벽에. 스위스 월드컵 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치킨 우리 새벽에 치킨 시켜야 되나? 현지 시각을 지키지 않는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윤은혜가 또 그러겠네. 국민의당 국민의당 왜 새벽에 전당대회를 하냐고. 추억의 이름. 네. 그래서 윤은혜 맞지? 네, 맞습니다. 윤은혜. 그래요. 베이비복스. 네, 시차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안철수가 지방선거 이렇게 선수로 나갈 가능성은 있는 거. 매일매일 또 난장판을 연출해 주시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국민의당 소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또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통합 반대파들이 신당 창당을 위해서 발기인 대회를 가졌습니다. 발기인 대회. 발기 많이 나오네. 오늘 뭔가 발기가 주제인가요? 네. 일본어로 가르쳐 드릴까 발기? 뭡니까? 쉽습니다. 뽑기. 뽑기. 뽑기? 예. 롯본기는 뭡니까 그러면? 그래 그거에 발기. 롯발기예요? 아이 참. 롯발기는 무슨 뜻이야? 롯본기. 그거는 네. 한자로 6본. 그건 달라요. 6번의 발기? 6분기. 유기내가 떠오르네. 알겠어요. 예. 그래요. 살아있네요, 역시. 살아있네. 대단하네. 역시 네. 좋았어. 역시. 김명석이를 못 알아듣더라고. 검수 살수도 못 알아듣고 짜증나게 말이야. 껌스예요. 어떤 그 게 싸냐? 언니는 덜 굶어서 그래. 그래. 그렇고. 얼굴을 봐서 그래. 데니아도 모르고 말이야. 짜증나게. 아이, 나. 네, 그래서 발기인 그리웠습니다. 대회를 가졌습니다. 6번기 하니까 6번 발기 탁 나와야지. 촉촉 시간 하면. 기준 시간이 중요하죠, 사실. 1년에 6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럼요. 1년에 6번 최악이네. 네. 하룻밤에. 한 달에 6번도 적어. 그럼 하룻밤에 6번. 하룻밤. 알겠습니다. 오창석 가능해? 아유, 가능합니다. 아마 마지막 때는 끝이 안 날 겁니다, 근데. 네, 그래서 안철수는 정당 역사상 보기 드문 무거운 무더기에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발기인 대회에 대해서. 179명을 징계했다라고 하는데 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차피 갈라질 집안이잖아. 이게 징계에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 오히려 안철수 역시 속 좁은 새끼네. 라는 것만 대내외에 알리는 거야. 그래서 당내에서 반대했다고. 근데 왜 해요? 고집이지. 좁으니까, 안초딩의 실제로. 고집이. 너 나쁜 놈이야라는 걸 반드시 얘기 한번 하고 가야겠다. 나를 열받게 하다니. 그렇지. 그런 거죠. 용서할 수 없다. 사장님 마인드네, 아직도. 그렇죠. 궁예의 마인드죠. 누가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할 생각이 별로 없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어차피 헤어질 집안인데 발기래. 어차피 헤어질 건데 발기 왜 하냐? 발기 5번 나왔습니다. 그렇지. 아니, 야, 어차피 헤어지는데 발기 혼자 하면 뭐하냐. 그렇지. 나 진짜. 그렇네요. 아유. 답답하네. 헤어질 때 헤어지도록 발기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지금 국민의당 중재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중재파들은 아무리 중재해도 이미 끝난 판이에요. 갈라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중재파들이 어디로